아니면 현재 컨테이너를 월 임대료를 주고 임차하듯이 갱신형 임대가 가능한 기성품 쉼터를 렌탈해주고 매달 렌털비를 주는 형태의 업체가 생길 것이고, 임대차 기간 후에는 다시 회수해가는 형태의 새로운 쉼터 렌탈 업체가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요? 비교적 고가의 자동차는 이미 렌탈이 소비 형태로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쉼터 역시 이 12년간의 기간 제한으로 인해서 렌탈이 생길 수도 있고요, 렌탈이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쉼터 존치기간 12년은 어떤 형태로든 확정된다면 시장에서 이 문제를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길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최근 농촌 체류용 쉼터 정책 보도자료 발표 후에 시장은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제 영상 댓글에도 옹호하는 분들과 반대하는 분들의 찬반 의견이 나눠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농촌 체류용 쉼터에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몇 가지 쟁점 사항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논란이 많은 사용 기간입니다. 최초 3년에 연장기간 3년에 3번까지 총 12년간만 사용이 가능한 가설 건축물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부분인데요. 많은 분들이 12년을 사용하고 더 사용 못한다면 쉼터를 할 이유가 없다, 이런 의견들이 많습니다. 특히 가설 건축물은 철근 콘크리트 구조는 불가능하고요, 철골이나 목구조 등으로 건축해야 하는데 아직까지 단열이나 내화 구조 부분은 구체적으로 제시된 내용조차 없습니다. 이 사용기간 12년에 대해 많은 분들의 불만이 폭발하고 있는데 12년 후 철거해야 한다면 쉼터를 할 이유가 없다, 또 비싼 건축비를 들여서 건축한 쉼터를 12년 뒤에 폐기 처분해야 한다면 누가 쉼터를 하겠느냐 등등 이 사용기간에 대한 불만이 가장 많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이런 쉼터, 이런 쉼터를 12년간만 사용하고 버려야 된다면 이 비용 너무 사회적으로도 큰 손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왜 정부는 이런 사용기간 제한을 두었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공급자의 입장과 수요자의 입장에서 각각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공급자의 입장에서 쉼터 도입의 목적은 농촌 체험입니다. 그래서 상시 거주 시설이 아니라 임시 거주 시설로 도입하는 것이고, 귀농, 귀촌을 원하는 분들에게 먼저 일정 기간 농촌을 체험할 수 있도록 임시 거주 시설을 허가해주고 최대 12년 동안 살아보고 본인과 맞으면 아예 정식 주택을 취득해서 귀농 귀촌 하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사실 12년 후에는 정책이 어떻게 될지 지금으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12년 동안 법 위반 없이 임시 거주 시설로 잘 이용했다면 더 연장을 해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정식 주택으로 전환해서 세제 혜택을 주고 1주택에서 빼줄 수도 있고, 사실 12년 뒤에는 어떤 정책으로 변경될지 현재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사실은 임시 거주 시설이기 때문에 기간 제한을 폐지할 확률은 낮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평생 사용 가능한 임시 거주 시설이 생긴다면 더 이상 사람들은 시골의 전원주택이나 시골주택 등 정식 주택은 더 외면받을 것이고, 정주인 것 또한 감소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정부가 그런 선택을 할 확률은 낮아 보입니다. 이번에는 수요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정부에서 쉼터를 허용했는데 12년 기간 제한으로 인해 일단 관심 있는 분들은 고민할 것입니다. 비싼 비용을 들여서 쉼터를 건축했는데 12년 뒤에 폐기를 해야 한다면 어느 누가 선뜻 쉼터를 건축할까요? 이럴 수는 있겠죠. 경량 철골 구조로 최소한의 단열과 내화 구조로 건축을 하거나, 아니면 현재 컨테이너를 경량 철골 구조로 최소한의 단열과 내화 구조로 건축하거나 최소한의 거주시설로 조립된 저렴한 기성품으로 설치하는 분들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니면 현재 컨테이너를 월 임대료를 주고 임차하듯이 갱신형 임대가 가능한 기성품
쉼터를 렌탈해주고 매달 렌털비를 주는 형태의 업체가 생길 것이고, 임대차 기간 후에는 다시 회수해가는 형태의 새로운 쉼터 렌탈 업체가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요? 비교적 고가의 자동차는 이미 렌탈이 소비 형태로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쉼터 역시 이 12년간의 기간 제한으로 인해서 렌탈이 생길 수도 있고요. 렌탈이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쉼터 존치기간 12년은 어떤 형태로든 확정된다면 시장에서 이 문제를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길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도로 조건인데요. 이 조항도 논란이 많은 조항입니다. 현재의 농지는 현실적으로 도로와 접한 농지보다 그렇지 않은 농지가 많습니다. 특히 이번 쉼터 조항에는 화재와 응급시 대처를 위해서 소방차, 응급차가 진입 가능한 도로가 있어야 된다고 명시되어 있고, 그 폭은 아직 제시되지 않았는데 결과적으로 소방차가 진입하기 위해서는 4m 이상의 도로가 확보가 되어야만 됩니다. 소방과 응급이 당연히 필요하겠지만 과연 폭 4m 이상 도로와 접한 농지가 전국에 얼마나 될까요? 특히 시골 같은 경우는 도심에 위치한 소방센터와 거리가 떨어져 있는 게 현실입니다. 따라서 화재가 난다 하더라도 초기 진압은 사실상 힘들다고 봐야 되겠죠. 따라서 자체 소화기를 일정 대수 이상 비치하거나 소화포 비치 등 현실적으로 초기 진화에 도움이 되는 장비를 마련하는 것으로 도로폭을 2m 정도로 완화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쉼터는 상시 거주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이 없을 때는 자체적으로 화재가 낼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주말에 임시 거주 시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소방차를 기다릴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소화기로 초기 진압해보고 그러고도 진압이 안되면 그냥 10평짜리 건물 태운다고 생각하시고 일단 피신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과연 그 안에 도심에 있는 119 센터의 소방차가 도착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좀 더 현실적인 보안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는 기존 농막의 규제를 완화하고 3년 내 쉼터로 전환이 가능하다는 부분인데, 이게 현실적으로 12년으로 제한된 기간으로 인해서 기존 농막을 과연 전환을 할까요? 의문입니다. 농막은 현재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쉼터로 전환하면 12년 후에 철거를 해야 하는 현실적인 고민 때문에 차라리 이번 기회에 데커와 정화조 이런 조항들이 합법화가 되면 그냥 농막으로 그대로 두면서 편법으로 임시 거주하는 사람들이 생기지 않을까 사실 걱정이 좀 됩니다. 그것도 전환 기간인 3년간은 단속도 없을 건데 3년이 다 되었을 때 생각해보자는 사람이 생기지 않을까요? 따라서 쉼터 시행 전 12년 기간 제한이 어떻게 되는지 추이를 한번 보고 농막에서 쉼터로의 전환은 고민해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쉼터와 농지를 분양하는 업체가 생길까? 입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 한번 다뤘었는데요. 부정적인 댓글이 상당히 많았었죠. 제가 내피셜이라고 미리 사전에 말씀드렸으니까요. 한번 참고사항으로만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현재 현실적으로 분양은 불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지자체가 쉼터를 대규모로 설치한 후에 임대는 가능한 것으로 그 시기는 2025년 이후로 이번 보도자료에 시점을 명시를 했습니다. 저 역시 지자체에서 임대를 한다면 저도 임대를 받고 쉼터를 이용해 보고 싶은데요. 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머리가 좋습니까? 분양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으면서 최소 설치 면적인 40평에서 50평 정도 농지에 쉼터를 포함하여 매매하는 형태의 사업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아마도 사람에 따라서 호불호가 나뉠 것인데요. 그건 개인의 판단에 맡기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임야에도 허용을 해줘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의견들입니다. 맞습니다. 저 역시 임야에도 체류용 쉼터 같은 제도가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전국토의 66%가 임야입니다. 사실 농지보다 훨씬 더 넓은 면적이 임야인데 임야는 너무 천덕꾸러기 신세입니다.
주말 체험 영농 같은 주말 체험 임업도 이제는 인정을 해줘야 할 것 같고요. 약초를 키우거나 나무를 키우는 임업도 이러한 혜택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임야는 산림경영사라는 농막과 유사한 제도가 있긴 하지만 임업인이 되어야 하는 조건과 여러 다른 조건들을 만족해야만 설치가 가능하고 이 또한 주거는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쉼터의 주무부서는 농식품부이고 임야는 산림청 소관이니까요. 법적인 법 적용 자체가 틀릴 수는 있겠지만 임야에도 향후 이런 쉼터 같은 정책이 나왔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오늘은 농촌 체류용 쉼터 발표 후에 논란이 된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정확한 법안이 나오는 12월 이전까지 지켜보고 의견 수렴 시 여러분들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항시 모니터링해서 새로운 소식 나오면 여러분들에게 빨리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